당장 치과에 가야 되는 증상들, 이제 뜨거운 물에 시리는 게 훨씬 안 좋은 증상이. 가만히 있어도 아픈다는 거는 망가졌다는 얘기죠.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어렵나요?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이는 서울메이치과. 안녕하십니까, 서울메이치과 남원장이 아닌 전원장 인사드립니다. 보관장님들 뵌 것 중에 본격적인 첫 출연이신데 네네. 출연을 결정해 주셨는지. 사실 이제 입사하기 전에 치과하기 좋은 날 유튜브 채널 영상도 많이 봤고 보니까 되게 유익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촬영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들도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치과는 자주 안 오게 되잖아요. 크게 아파야지 오시고 뭔가 이제 증상이 이제 심해져야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 어떨 때 치과를 오면 좋겠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과에 오시면은 좋겠다, 이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해서 가장 흔한 거는 이가 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시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치아가 겉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제 겉은 딱딱한데 안에는 이게 좀 말랑말랑한 연조직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신경이라 불리는 건데, 거기가 이제 좀 자극을 받으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제 아프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치과의 그거 증상 중 하나거든요.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찬 거 먹을 때, 얼음이나 차가운 물 마실 때, 아니면 양치질 할 때 입 헹굴 때 순간적으로 확 시렸다가 그냥 좀 금방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경미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혹시 이렇게 금방 괜찮아지면 네. 치과 안 가도 되나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사실은 뭐 온몸이 좀 뻐근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치아도 이제 몸의 일부기 때문에 좀 몸의 컨디션을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렸다가 금방 사라지고 그게 이제 빈도가 좀 낮은 경우, 진짜 가끔씩 그런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냥 굳이 치과에 올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좀 빈도가 좀 잦는다든지 아니면은 찬 거를 먹을 때마다 시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상태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가지고 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혹시 뜨거운 물에 시릴 때는 어떤가요? 이제 뜨거운 물에 시리는 게 훨씬 안 좋은 증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치아 내부에 이제 아까 신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염증이 좀 심해지면은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차가운 거에 대한 반응이 좀 격해지다가 좀 그게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뜨거운 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격해져요. 뜨거운 국물 같은 거나 아니면 커피 같은 거 마셨을 때 좀 아프다 이런 거면은 이미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반드시 거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도 좀 한 단계가 더 있죠.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차가운 거를 먹었을 때 먹는 순간 싫었다가 금방 또 없어지면은 좀 미약한 건데, 이게 차가운 거를 딱 먹었는데 시려요. 근데 이제 그게 금방 없어지지 않고 시린 느낌이 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심화가 된 경우예요.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의학 용어인데, 가역적이라는 말 그대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요하는 거고, 가역적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그 뭔가 원인만 제거해 주면은 굳이 뭐 신경을 치료할 필요는 없다. 좀 어렵나요? 혹시 씹을 때도 시릴 수가 있나요? 네, 씹을 때도 시릴 수가 있죠. 씹을 때 시린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치아에 이제 금이 간 경우. 이게 씹을 때 금이 간 거 틈이 약간씩 벌어질 수 있잖아요. 벌어졌다 좁아졌다 할 거 아니에요. 힘에 의해서 신경 쪽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시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금이 이제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본인이 이제 치아를 거울 속을 본다고 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치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나 뭐 엑스레이 상에서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봐서 이제 치아에 금이 갔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가끔 몸이 피곤하면은 뭐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또 그거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수술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약 먹고.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있죠. 어떤? 이게 시리다기보다는 아픈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아, 그거 뭐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자발통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게 가장 안 좋은 상태죠. 가만히 있어도 아픈다는 거는 뭔가 이미 망가졌다는 얘기죠. 네, 신경 치료 아마 받으셔야 될 거고 치과 꼭 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치아의 이제 내부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치아의 주변에 있는 조직의 문제예요. 이제 흔히 잇몸이라 불리죠. 잇몸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치과에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치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치태가 쌓이게 되거든요, 치아에. 그 치태 같은 경우에는 양치질로 제거가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치석이 돼요. 치석이라는 거는 이제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양치로는 이제 제거가 안 돼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과에 오셔가지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스케일링, 바로 이제 치석을 제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치석을 제거해서 잇몸 주변에 이제 염증을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치태가 많이 쌓였다, 치석이 많이 쌓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치태 같은 경우에는 이 긁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긁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양치할 때 그럼 맨날 뭐 긁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확인을 할 방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체크를 받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죠. 6개월에 한 번씩은 오셔가지고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잇몸에 이제 가장 흔히 생각하는 피가 자주 나는 거죠. 네. 잇몸에서 피가 잘 나는 부위가 혹시 따로 있나요? 따로는 없지만 보통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보면은 그 치간 유두라고 치아 사이사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아 사이사이에 좀 많이 뭐가 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부 잇몸에서 보통 피가 많이 나는데 그걸 또 확인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피가 나면은 퍼지고 주변으로 이제 막 물도 막 침도 있으니까. 그럼 혹시 체질적으로 피가 잘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럼 그런 부분은 자주 날 거 아니야? 그렇죠. 자주 오셔서 관리를 받으셔야죠. 아, 그거 자체는 문제인가요? 피가 그쵸. 자주 나는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피부가 있잖아요. 몸에 피부도 두꺼운 사람이 있고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피부가 두꺼운 사람이랑 피부가 얇은 사람의 피부 관리법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잇몸도 실제로는 두꺼운 타입과 얇은 타입이 존재를 하고 두꺼운 타입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돼 있고요. 얇은 타입이 뭔가 이제 염증이나 그런 감염에 좀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혹시 피가 어느 정도 나야지 이게 심각한가요? 일단 가장 최악은 네. 아까 통증도 말했지만 가만히 있어도 피가 나는 거. 아, 이게 최악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양치하다가 피가 날 수는 있고 치실질 하다가 피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피가 뭐 가끔 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몸 컨디션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몸도 붓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잇몸도 그럴 수 있는 거라서 그게 뭐 빈도가 좀 낮으면은 그냥 관리하면서 생활해 보시는 건데 자주 그런다든지 할 때마다 그런다든지 이러면 이제 무조건 치과를 오셔야 되죠. 치아가 아프면요 초반에는 되게 샤프한 통증이 느껴져요. 날카로운 통증. 아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 왔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인데 좀 심해지면은 조금 아 하고 한 몇 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잇몸이 아프면은 좀 뻐근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잇몸 쪽에 뭐가 뻐근한 느낌. 모든 사람은 그런 통증을 못 느끼나요? 그렇죠. 통증의 역치는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라도 당연히 통증을 느끼는 거는 다를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상대적으로 좀 덜 느끼시는 분들은 이미 조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죠. 치석 문제 아니고 또 통증이 느껴지는 게 어떤 면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예, 비치성 통증이라고 부르는데 원인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원인이 치아 말고 다른 데 있는데 이게 몸은 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관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육이 굉장히 안 좋아도 치아가 아플 수가 있어요. 당장 치과에 가야 되는 증상들 이제 또 다른 거 한 가지는요. 입에서 냄새가 날 때. 입냄새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과적인 문제도 있고 뭐 내과적 문제도 있는데 치과적 문제로도 이제 입냄새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혀 청소가 안 되고 혀가 세척이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입냄새가 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 쪽에 가다 보면은 편도 결석이라는 게 있어요. 편도라고 저희가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편도 결석이라고 이게 돌 같은 게 쌓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찌꺼기가 뭉쳐가지고 돌이 된 건데 그게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치과나 혹은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그걸 제거하면은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잇몸과 관련돼서는 좀 치주염이 좀 심하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좀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요. 입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싶으시면 보통은 뭐 위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과에다 한번 내원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방 청결제 같은 거 몸으로 하면 안 사라지나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약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워터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물로 쏘는 거. 그 치아 사이 부분을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물로 쏘는 건데 그거 다 효과는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바닥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물로 싸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보다 걸레로 슥슥 닦는 게 제일 잘 닦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아와 치아 사이도 그런 가글이나 아니면은 물보다는 치실이나 치간칫솔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사실은 효과가 제일 좋죠. 가글도 제품에 보면은 알코올 성분이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그럼 입이 마르게 돼요. 구강 건조와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글을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안 좋고 차라리 가글을 하고 싶으시면 깨끗한 물 있잖아요. 엄청 차갑지 않은 그런 물로 깨끗한 물로 가글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이 모든 게 다 증상처럼 보이면 어떡하죠?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네. 일단은 치과에 오셔야죠. 왜냐하면은 이게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막 상상의 나래가 끊임없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큰 거 아닌가? 이거 뭐 뭘까? 뭐 이상이 뭐 엄청 심한 거 아닐까?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의사의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안정되니까 심리적으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신기하게도 증상도 좀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치과를 오셔야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이가 시릴 때 잇몸이 많이 붓거나 피가 좀 자주 나는 것 같다 하시면은 저희 치과가게 지원을 모토처럼 기승전 치과로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전재한 원장이었습니다. 강릉이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원장님 잘하는데. 왜요 원장님 너무 잘했어. 모르겠어요.